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포스코 접수가 지금 한창이죠. 좀 있으면 이제 마감하기 직전인데, 자소서 작성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업에서 이거를 왜 물어보는지에 대한 거를 알고 쓰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기업의 분석이나 뭐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는 한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알면 돼요. 그래서 다트 자료는 제가 이것도 없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파일로 드릴 테니까 혹시 다트 자료 없으시면 포스코 거 어, 메일 주소랑 해서 남겨주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자, 바로 자소서 작성 가이드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기업에 대해서 얼마큼 지원자가 알고 있지 정도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지 라는 부분을 물어보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회사 선택을 하며 어떤 기준이 적합하다는 생각으로 지원을 했느냐, 이게 지원 동기예요. 네, 먼저 말씀드릴 사항은 왜 지원을 했는지에 대한 걸 사실 묻는 거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말로도 면접 때 가셔도 또 말씀을 하셔야 되는 답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꼭 살펴봐야 될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 아니면 신념 그런 부분들과 기업이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 이런 부분들이 뭔가 일치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해당 직무에서 내가 어떤 부분으로 조직에 합류를 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 근거에 대해서 내가 당연히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요. 역량에 대한 거를 말씀을 하실 때는 뭐 인턴도 있으실 수 있고 캠페인도 아니면 공모전도 등등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기업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가 되는 그 경험은 뭐도 되니까 다 찾아내세요. 분명히 하나는 있을 거예요. 회사 선택의 기준의 핵심은 사실 누구나 다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기업의 비전과 가치관이 정말 맞는 건지, 어떤 부분을 정말 나는 좋게 생각하는지,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죠. 근데 만약에 포스코가 가고자 하는 도전 정신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신다고 하면 나의 개인적인 입장으로 보면 얼마나 끈기 있게 무언가를 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냈는지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정리를 같이 하셔야 돼요. 단순히 그냥 나는 도전 정신이 강합니다. 이런 것만 얘기를 해봤자 근거가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가이드를 조금 드리면 기업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비전과 가치관, 제일 마음에 드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그 가치관을 알고 지금까지 이러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첫 출발 접점이에요. 기업이 어떻게 잘 한다, 어떤 부분이 정말 대단하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어떻게 역량을 쌓았는지, 그런 부분을 여기 설명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이 역량의 제일 중요한 부분, 그것을 말이 아닌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면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경험을 했다. 쭉 뭐 여러 가지 나열하셔도 돼요. 간략하게 이런 많은 경험을 내가 충분히 했는데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내가 가장 임팩트 있었던, 가장 내가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그 경험은 무엇인지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를 특히 이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언제 누구와 이런 목표로 무엇을 해서 이런 최악, 이게 제일 중요해요. 가장 힘들었을 때 어떻게 내가 이런 끈기 있는 행동을 통해 가지고 도전 정신이라고 얘기를 한 거를 뒷받침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직무 자소서에도 분명히 이 자원관리 능력에 대한 거를 물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순간과 이를 극복한 가정에 대해서 물었어요. 이걸 왜 물었을까요? 포스코가 이 부분을 중요시 한다는 거거든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당신이 무엇을 해서 그 부분을 극복을 했는지에 대한 거를 묻는 거는 저는 제일 중요한 이 끈기,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성과로 이어졌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이 부분은 인터내셔널 쪽에는 묻지는 않았던 질문이지만 이 부분에 최악의 상황 속에서 나의 자원 관리 능력을 발휘해서 성과를 냈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해주시면 좋게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강조하는 부분은 나는 이렇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그만큼 실패가 많다. 상처도 많지만 분명히 이걸 토대로 나는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됐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의 철학이자 나의 도전 정신이다라고 재강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재정의를 함으로써 강조를 하면 마지막 마무리에 한 번 더 임팩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까지만 쓰셨을 때도 마무리를 잘 하셨다고 하면은 어, 물어볼 수도 있어요. 면접 때 기업에 입사를 했을 때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될 거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답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단순히 이렇게 자소 뭔가 접점에 대한 거를 설명을 잘 못하시게 되면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뭐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게 아니라 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떤 부분을 강조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구나 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 기준에서 이걸 느끼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도전 정신에 대해서 강조를 하실 분들은 자원 관리 능력에 대한 것, 제일 힘들었던 순간에 나의 어떤 행동으로 극복을 했는지에 대한 거를 반드시 적어주세요. 그러면은 요 1번은 간단하게 해결되실 겁니다. 그리고 요 두 번째예요. 본인을 대표할 수 있는 이력 세 가지. 다른 직무 쪽에서도 똑같은 거를 어차피 물어봤거든요. 희망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 역량을 갖추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지원 분야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직무 능력을 우선순위를 한번 나열하고 이유를 얘기해라. 똑같은 얘기거든요. 똑같은 방향으로 지금 묻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그 인터내셔널 쪽에는 이렇게 세 가지를 물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본인을 대표할 수 있는 이력 세 가지예요. 이거는 결국에는 역량이고, 그리고 이 내용으로 오히려 더 보시면 좋아요. 지금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직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우선순위로 1번, 2번, 3번을 순서대로 나열을 해라. 이 얘기거든요. 다른 자소서 항목을 보면은 이렇게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순위로 세 가지를 작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그 자소서 작성을 하실 때 알아야 될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보는 사람이 다 읽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뭔가 제일 중요한 부분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두 갈씩을 하라고 꼭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력에 대한 부분을 좀 사전적 정의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요. 지금까지,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거쳐온 그런 학업, 직업, 경험들의 그 내력이에요. 이 얘기는 곧 역량이거든요. 역량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딱 세 가지가 있잖아요. 지식, 기술, 태도. 뭐를 공부를 했고,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어떠한 태도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이거를 얘기를 하려면 이 이력 세 가지를 어떤 사건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과거 속에서. 여기도 보시면 많이 경험을 해봐가지고 얻게 된 슬기, 결국에는 많이 실패를 통해서 내가 얻었던 뭔가의 통찰력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느낀 점에 대한 부분이 결국에는 똑같은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왜 내가 당신을 채용해야만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좀 설득을 해달라, 이런 부분을 이력이라는 내용으로 지금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는 요 세 가지를 좀 권해드려요. 이 중에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1번, 2번, 3번 순서대로 작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지를 각각 이렇게 학습적인 부분,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이 만약에 영업이다 하시면 그 영업 관련된 그 직무에서 내가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행동을 해서 어떤 성과가 이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성공, 성과라고 얘기를 하면 유사 직군 내에서 어떠한 성과를 내봤는지 그거를 사건 중심으로 한번 어필을 해보세요. 그 부분을 이력이라고 표기를 하면 되니까 나는 무엇을 했다, 무엇을 통해서 이걸 얻었고 무엇을 통해서 이걸 했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나의 어떤 태도인지 라는 부분을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역량 면에서 정리를 해봤는데, 만약에 성과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많다 하시는 분들은 성과 세 가지 정도를 어필하셔도 돼요. 이 이력에 대한 부분은 유사 직군 내 성공 경험에 대해서 반드시 말씀을 하셔라. 좀 이거는 꼭 권해드려요. 이게 없다고 하면은 단순히 뭔가를 도전을 해가지고 성과를 내봤던 그런 경험, 거기에 핵심은 끈기가 들어간다고 제가 첫 번째 자소서 항목에 말씀을 드렸죠. 이건 제가 지금 자소서 작성을 하시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도전한다, 열정적이다, 소통한다, 경청한다, 배려한다, 적극적이다, 노력한다, 꼼꼼하다, 이 얘기를 가장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저는 자소서 첨삭을 할 때도 표현 방식에 있어서 좀 차별을 두려고 하면은 이 단어를 빼고 한번 작성을 해보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그럼 상당히 어렵거든요. 물론 이게 들어가면은 안 된다 이런 거는 아닌데, 가능하면 한번 빼고
쓰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만약에 쓰셔야 된다고 하더라도 키워드마다 나만의 제 정의를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경청이란 당연히 듣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다, 이런 내용으로 경청이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합격하시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어필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이 키워드의 제 정의 능력이 제일 중요해요. 경청이란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배려란 무조건 뭐 내 것을 내준다, 이런 부분으로 얘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주는 것만으로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이거든요. 소통이라는 키워드는 그냥 단순히 사전적 정의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재정의를 하셔야만 차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말씀드리면서 넘어갈게요. 3번은 타인에게 영향력을 발휘를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넘어가 본 적이 있다, 이런 거를 지금 얘기하라고 하는 건데, 이 얘기를 왜 물어보는 걸까요? 그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일단 영향력이라는 부분을 좀 본다고 하면, 내가 상대방과 처음 만났을 때 어떠한 이미지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 그런 부분을 대인관계 면에서 나의 호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나의 매력이 있지? 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끼친다고 하는 거는 나의 무슨 능력 때문에 영향력이 끼쳐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누가 이야기를 하고, 누가 이것을 하고, 누가라는 게 중요한데, 그 누가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거를 해야만 영향력이라는 게 생기지,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인데 열정적이고 성과도 엄청 잘 내고 이렇게 해봤자 영향력이라는 거는 발휘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도 적어드렸지만, 대인관계 면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 나의 매력 포인트 1순위는 무엇인지, 이 부분을 먼저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먼저 생각을 해주시고, 그 부분 다음에는 팀 내에서 어떤 조직력을 만드셨는지, 나의 어떤 강점, 대인 관계 면에서도 그렇고, 뭐든 좋아요, 뭐든. 그래서 내가 팀 내에서 조직력을 끌어올려서 어떤 성과를 내본 그런 경험이 있는지, 또다시 성과로 마무리를 하셔야 될 내용이기도 해요. 결국에는 결과라는 게 나와야 되거든요. 만약에 책임감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팀 내에서 내가 생각하는 책임감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함으로써 다른 팀원들을 도울 수 있었고, 어떠한 성과로 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키워드예요. 시너지예요, 시너지. 시너지라는 게 상대방의 약점을 분명히 알고 내 강점으로 커버를 하고, 이런 것들이 팀원끼리 잘 유기적으로 돌아가야만 시너지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경험했는지, 그래서 내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더 좋겠어요. 상대방의 약점이 있을 때 내 강점으로 커버를 했다는 거, 이거를 하실 수가 있으셔야만 팀 시너지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과까지 이어지고요. 그런 부분도 하나가 있고, 그리고 협업 상황에서 다 힘든데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단계에 있어서 내가 막바지에 이 팀원들을 이끌고 동기부여도 해가지고 결국엔 성공을 했던 그런 경험, 이 부분에서는 끈기가 또다시 또 나오죠. 이런 부분들,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으로 다른 사람의 이런 힘들었던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뭔가 성과를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가장 잘 어울리실 거예요, 이 항목에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성향 때문에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적는 방법은 간단해요.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 주도적으로 내가 무엇을 했는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런 행동을 했다, 나의 행동으로 전과 후가 뭔가 명확하게 바뀌었다, 이런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 가지고 느낀 점, 팀 협력 상황에서 모두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힘들어하는 팀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긍정적인 부분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서 이 나머지 그 팀원들이 다소 좀 힘들어 했는데 다시 힘을 내 가지고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이렇게 달성을 했다, 이런 경험. 그래서 나의 역할이 이렇게 주도적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꼭 강조를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사실 숨어 있는 뜻이 있어요. 자소서에 꼭 쓸 필요는 사실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 자체가 입사 후에도 나는 이렇게 조직에 녹아들여서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인물이다라는 거를 강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무리를 하시면 크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핵심은 이 부분이에요. 이게 있는지 없는지를 꼭 내가 지금 쓰셨던 자소서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다음은 네 번째,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을 만났다는 점. 이거는 돌발 상황이 발생한 거거든요. 내가 예상했다고 하면은 대처를 했겠죠. 근데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이 위기 상황을 나는 탈출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경험,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어떤 거를 배웠다고 생각하는지, 이거를 적으셔야 되는 건데, 먼저 좀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돌발 상황에 한번 놓여져 있는 그 경험이 있으신지, 그래서 어떻게 위기 관리를 했는지에 대한 거를 정리를 일단 하셔야 돼요. 한번 정리. 이거를 할 때 경청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셨어요. 그런데 음,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경청이다. 경청이란 사전적 정의가 뭔가요? 듣는다는 거죠. 듣는 것보다는 행동이 더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경청이라는 게 뭐를 위해서 경청을 하는 걸까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돌발 상황이 분명히 발생이 되면은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는 의미거든요.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떤 걸 하고자 했는지, 분명히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주도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이 내 역할로 인해 가지고 이 위기 상황이 탈피되었는지, 그런 부분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저는 이거를 위기 상황을 탈출했던 부분을 초점을 무조건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분명히 과거에 위기 상황 속에서 탈출했던 경험이 있다고 하면은 이게 여기서 끝나면 안 되거든요. 이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똑같은 경험이 일어났을 때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피드백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뭔가를 했다고 하면 얻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실수나 실패를 통해서 얻는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힘든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이 위기를 한번 돌파했던 그 경험을 토대로 다음에 똑같은 일이 와도 나는 바로 이거를 대처할 수 있을 만한 사전 준비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위기가 재발 방지하기 위한 나의 어떤 무언가가 있는지를 반드시 어필하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적는 거를 말씀드리면, 상황 설명에 대한 거는 당연히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아니면 누군가 이런 실수를 해가지고 위기 상황이 발생을 했다. 우선순위를 찾아서 내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앞서서 해서 이거를 극복을 했다. 만약에 실수라고 한 부분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이 발생됐다라고 하면 여유 있는 그 유연한 대처 부분에 일어난 행동이 다른 사람의 실수 때문이면 사실 더 좋아요. 왜냐하면 실수가 일어나가지고 전체가 힘들었지만 이 부분은 괜찮다. 우리가 같이 하면 된다. 이런 부분들. 다만 이런 실수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 부분이 왜 일어난지에 대한 거를 잘 기록을 하고 또다시 이런 같은 실수나 이런 실패 사례죠. 이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이렇게 준비를 했다. 이런 꼼꼼한 능력이 있다. 이것도 어필해 주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나아가서 이렇게 생각하는 나의 준비성 때문에 이런 유사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남들은 예상치 못했던 첫 번째 어려움이었지만 나는 전혀 이게 아니었다. 왜냐면 나는 사전 준비를 엄청 잘했거든. 왜냐면 첫 번째 이런 경험을 발판으로 나는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게끔 나는 이렇게 메모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어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면접 때 어차피 얘기를 할 텐데 내 능력은 지금 현재 이렇게 포스코가 가고자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을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나 한번 뽑아달라. 이런 어필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은 다른 항목들 보면 국내 이슈 상황 속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을 선택해서 본인의 견해를 얘기해라. 최근 이슈가 되는 뉴스 하나를 정해서 내 입장과 이유를 논리적으로 기술해라. 이런 부분이거든요. 한 열이면 아홉은 지금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에 대한 거를 아마 꼽으실지 않을까. 왜냐면 그게 설명하기가 되게 좋거든요. 지금 현재 코리아라고 하는 브랜드 자체가 4주 만에 확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위기 관리를 잘 해가지고 돌파를 했는지 이거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위기 관리를 하자 이런 게 사실 아니었잖아요. 투명하게 항상 공개를 하고 그리고 주어진 바에 있어서 모두가 헌실적으로 주어진 역할에 한 발 더 다가가서 정말 노력했던 그런 헌신 덕분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만한 근원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힘내라는 의미로 제가 영상도 따로 촬영을 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지금 하나 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소서 항목은 각각 물어보는 게 다 뻔하거든요. 그래서 내 경험은 근거가 될 거고 내 생각을 반드시 어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차별화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대기업이 됐든 어느 기업이 됐든 내가 뽑힐 수 있는 확률 자체가 저는 5% 미만이에요. 뭐 공무원, 공기업 다 똑같아요. 대기업. 누구나 다 합격을 하면 얼마나 취업이 쉽겠어요. 근데 아주 적은 이 소수 인원만 채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 정도를 채용한다고 하면 내가 6% 됐다고 내가 안 좋은 사람일까요? 이렇게 힘든 바늘구멍을 뚫으려고 하는 힘든 상황인데 계속 떨어진다고 내가 정말 주눅이 들고 면탈을 한다, 서탈을 한다, 많이 도전해 보시고 계속 문을 두드린다는 생각으로 한 100개 정도는 할 것이다. 이런 넉넉한 생각이 있으면 좋아요. 다만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뭔가 서류 탈락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원인이 있거든요. 아까 위에도 자소서 항목에도 있잖아요. 뭔가 재발 방지를 위한 뭔가의 나만의 피드백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을 때는 서류 탈락을 한번 한 적이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거를 내가 보완해야 될지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고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맞거든요. 똑같이 내가 쓰는 주장대로 계속 서류를 계속 쓰신다고 하면은 이거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뭐를 보완해가지고 다음 자소서에는 어떤 거를 좀 더 업그레이드를 했는지, 이런 방향 자체가 취업 준비예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전혀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그냥 운이 없었을 거예요. 다만 내가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채우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쓰셨던 자소서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보완할지를 반드시 점검을 하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경험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어차피 어필할 수 있는 경험은 한 세 가지 내외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경험 중에 가장 어필할 수 있을 만한 성과를 낸 경험 세 가지 정도는 꼭 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자소서 항목에 대한 분석, 그 포스코죠. 포스코에 대한 자소서 항목 분석은 여기까지 마치고 또 다음 기업의 자소서 분석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